DSR 50% 적용하고 만기 50년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출 한도는 더욱더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는 그런 분들은 최증식 방식으로 가셔야만 하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50년으로 확대해서 대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차례 연속 3.5% 동결을 했고, 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도 2.7%로 2% 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한 3%가 나왔습니다. 또 코어 물가, 생산자 물가의 PPI도 마찬가지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100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 달러 약세로 인해서 환율의 가치도 1330원대에서 127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대출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역전세에 놓인 다주택자 분들의 전세 반환 대출 DSR 40%도 DTI 60%로 완화하는 방안이 이제 7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물을 내놨던 분들도 매물을 걷어들일 거고, 또 여기에 내 집 마련,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DSR 40%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출 만기 50년으로 확대하면 DSR 40%의 규제 정책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좀 더 많이 확대돼서 늘어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난 상승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여파가 반드시 미치게 될 겁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자, 그렇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기존의 대출을 받고자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렇게 대출 만기 50년으로 확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런 형태, 대출 한도가 얼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선 어떤 대출이 더 유리한지,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하나은행이 각각 지난 5일과 7일 주요 주담대 상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 지난달 6월 30일부터 주담대 상품 만기를 최장 50년 이내로 늘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DSR 비율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출 받는데 수월할 거다, 그리고 갈아타기도 수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은행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았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생명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놨습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했을 때도 은행권 보험사들이 연달아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는데, 이제 50년 만기가 내놓으면 연달아 계속 50년 만기 대출 상품들이 나올 거다, 뭐 이런 형식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욱더 넓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년, 보통 우리가 대출 받을 때 30년 만기로 거의 대다수가 많이 받고 대출을 갈아타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게 50년 만기로 만약에 만기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내 대출 한도는 얼마나 더 증가될 수 있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무주택 1주택자 가운데서도 주택가격 KB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받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연소득 약 5천만 원
차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4% 금리로 대출을 약 3억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만기가 30년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4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50년짜리도 있죠.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만기가 50년짜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기 30년짜리는 모든 차주분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기 40년은 모든 차주가 다 선택할 수는 없고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분들만 만기 4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 39세 저소득층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예정자 또는 결혼 7년차 이내 그리고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로 보셔야만 합니다. 6억 원 이하. 자, 이럴 경우에는 4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여기에 만기 50년짜리는 나이가 더 어려집니다.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분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기 30년짜리를 보게 되면 여기는 원리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원리금. 자, 만기 30년짜리 대출 3억 금리 4% 기준으로 삼아본다면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월에 약 143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143만 원. 자,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 합산한 금액을 내는데 이자는 계속 매달 줄어드는 형태고 원금은 매달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다만 원금 플러스 이자 합산 금액은 매달 143만 원씩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만기 40년짜리를 선택한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체증식 방식으로 갑니다. 자, 이 체증식 방식은 뭐냐면 우선 대출 3억에 금리 4%라고 한다면 약 연 1,200만 원 정도 수준일 겁니다. 1,200만 원에 그럼 한 달이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올 수 있겠죠. 자, 100만 원 1회차는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월 100만 원. 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 납부 금액은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냈던 월 100만 원은 계속 이자는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고요. 2회차부터는 약 원금이 1,400원대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매달 원금의 그 이상씩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10년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10년 이후에 월 얼마 정도가 되냐? 11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얼마 증액이 안 되는 상황이죠. 월 100만 원씩 내면서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10년 뒤에 월 117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당연히 30년짜리보다 40년짜리 등록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만기 50년을 선택한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50년으로 선택하면 원리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원리금. 체증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4% 3억 정도로 계산하면 월 116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자, 그렇다면 30년보다 50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죠? 만 34세 이하는 당연하죠. 월 나가는 지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동일하게 만기 30년짜리로 진행했을 경우 143만 원이 나오는데
이 143만 원을 그대로 50년으로 만약에 진행한다면 대출 한도는 더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기 40년과 50년 기준에서 삼아본다면 당연히 만기가 긴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 100만 원씩 계속 납부하면서 조금씩 상승이 되는 반면에 50년짜리는 월 첫 해부터 116만 원을 계속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체증식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1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40년짜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반대로 주택가격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만기 30년짜리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 이 1주택자에서도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자,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똑같이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 하는 차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4%로 기준하고 또 여기에 DSR 40%가 적용이 된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 대다수가 만기 30년짜리를 많이 들고 있죠. 자, 만기 30년짜리 진행했을 경우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 약 3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3억 5천. 근데 요 만기 30년짜리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요 만기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만기 40년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은행권들, 시중은행에서도 하나은행, 농협, 그리고 국민은행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은행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모든 지금 신한은행도 예정에 있고 이제 모든 시중은행들이 만기 50년짜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금융권에서 약 4% 초반이죠. 근데 이 4% 초반도 3%로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모든 시장 금리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핵심인 금리 인상의 가장 핵심인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시장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똑같이 만기 50년짜리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 얼마 정도 하냐? 약 대출 한도 4억 3천 정도가 나온다. 4억 3천. 자, 이럴 경우에 플러스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기존보다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주택 1주택자 가운데서도 기존에 기대출이, 기타 대출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만기 50년으로 가면서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니까 기존에 아예 대출이 안 나왔던 분들도 8천만 원까지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없는 분들도 한도가 3억 5천이지만 만기 50년으로 하게 될 경우에 4억 3천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충분히 대출 받아서 그리고 이 금리도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3%대 금리로 담보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주택 1주택 6억 원이 초과되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기 30년짜리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만기 30년짜리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0.1%의 우대금리를 좀 받고 약 4.35%인데 우대금리 적용해서 4.25%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DTI가 있습니다. DTI 60%죠. 자, 그럴 경우에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오냐? 약 5억 정도까지 나온다. 5억 정도까지. 그러면 6억 원이 초과되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자 또는 갈아타기를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기 50년짜리보다는 이게 대출 한도가 4억 3천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 DSR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보다는 요 5억짜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반면에 만약에 이금융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DSR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금융권. 앞전에 시중은행들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도 지금 대출 만기를 50년으로 했기 때문에 DSR 50% 적용하고 만기 50년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출 한도는 더욱더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 보험사 같은 경우, 아까도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보험사, 그런 보험사는 DSR 60%가 적용이 된다. 거기에 만기 50년까지 진행이 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요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5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주택 1주택자 가운데에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는 그런 분들은 체증식 방식으로 가셔야만 하고, 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담대를 받기보단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반면에 9억 원 초과되는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금융권에서도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2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또는 보험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금리는 조금 더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이제 역전세, 노인, 전세 반환 대출 DSR 40%가 이렇게 DTI 6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건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고, 또 물건이 공급이 시장에 재고주택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이 이렇게 대출 만기 확대와 함께 또 시장금리 인하와 또 여러 금리 동결에 대한 심리 변화에 따라 다시 시장 참여자로 참여해서 주택 가격을 다시 올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기다리십시오.